난 줘 빨리. 마지막으로 해야 될 얘기는 마지막 주제가 이제 속도와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미분 제일 끝에도 속도가 속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우리 미분 끄트머리에서 이런 이야기 했죠. 위치 함수가 위치 함수가 나와 있고 이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된다 그랬다고요. 그죠? 그리고 이 속도 함수를 또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요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속력이 된다. 미분을 거꾸로 한 게 부정적분이었어. 그죠? 그럼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된다는 얘기겠다. 그죠? 그지?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속도 함수를 적분해서 위치 함수가 된다는 건 이 적분의 의미는 사실상 부정적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속도 함수를 부정적분하면 위치 함수 눈 다 떠. 눈 닫더라고. 속도 함수를 부정적분하면 위치 함수가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부정적분이 아니라 정적분을 하자 그런 이야기고요. 그럼 이런 이야기가 돼요. 우리 보통 위치 함수를 x로 표현하고 속도 함수를 v로 표현하고요. 가속도를 a로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t1에서 t2까지 그냥 시각이라서 제가 t라는 문자를 썼고요. t1에서 t2까지 vt dt 이렇게 생긴 녀석은 요 v의 적분 x xt에다가 t1, t2 이렇게 생긴 거니까 xt2에서 xt1을 빼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시각 t1일 때의 위치, 시각 t2일 때의 위치 그 둘을 뺀 거니까 t1에서 t2까지 내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위치 변화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시 결론을 내보자면 속도를 부정적분하면 위치 함수가 되는 게 맞지만 우리는 보통 이 녀석을 정적분을 해서 위치의 변화량을 주로 찾습니다. 얼마큼 변했는지를 찾는다라는 거야. 물론 이런 것도 확인은 하거든요. 이 xt1이라는 걸 좌변으로 넘기면 이렇게도 되긴 되죠. xt2라는 건 xt1에다가 인테그랄 t1에서 t2까지 vt dt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얘를 최초 위치라고 보고 얘를 최종 위치라고 봤을 때 최초 위치에다가 위치 변화량을 더해서 최종 위치를 구하겠다. 이렇게 실제로 위치를 구할 때도 당연히 쓰긴 씁니다. 근데 이 최종 위치를 구하려고 해도 결국 뭐가 필요하냐면 최초의 위치가 필요하고요. 즉 우리가 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건 위치가 얼마큼 변했는지 변화량을 구하는 거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속도를 정적분해서 위치의 변화량을 찾겠다인데 이 위치 변화량이라는 건 결국 뭐 쉽게 말하면 수직선 위에 좌표로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위치와 중간의 과정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최종적인 위치 그 둘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만 얘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적분의 값이.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수업을 시작할 때 여기 서 있었고 수업을 끝낼 때도 여기 서 있으면 내 위치 변화량은 빵이잖아요. 그래도 그렇다고 내가 전혀 안 움직인 게 아니잖아. 저기까지 계속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즉 내 칼로리는 계속 소모가 되고 있다고.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럼 실제로 내가 움직인 거리는 위치 변화량이랑은 약간 다르다는 이야기지. 수업을 시작할 때와 수업이 끝날 때 내 위치 변화량은 빵이지만 내가 움직인 거리는 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각도도 생각해보면 아침에 눈 뜰 때랑 밤에 잠잘 때 생각해보면 위치 변화량은 빵이지만 그렇다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움직였을 거 아니야. 학원도 왔고 학교도 가고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위치 변화량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 하나가 뭐냐면 움직인 거리라는 변수인데 그 움직인 거리는 위치 변화량의 경우엔 전진할 때랑 후진할 때를 생각해 보면 전진할 때는 위치가 늘어나는 거야. 후진할 때는 위치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럼 위치가 늘어났다가 위치가 줄어들어 그 말은 더했다가 빼는 거니까
0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움직인다는 건 전진하는 것도 움직이는 거고 후진하는 것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얘도 양수로 생각할 거고 얘도 양수로 생각할 거예요. 내가 여기서 1m만큼 갔다가 다시 거꾸로 오면 위치 변화랑 빵이지만 움직인 거리는 2m라고. 그죠?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랑 위치 변화의 차이는 뭐냐면 위치 변화량은 전진, 후진. 위치가 플러스를 변하거나 마이너스를 변하는 게 있는데 움직인 거리는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다 플러스다. 오케이? 그래서 마치 정적분이 아니라 이 속도 함수를 가지고 방향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니까 마이너스를 없애겠다는 이야기니까 속도 함수를 가지고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하는 거예요. 즉 좀 전에 했던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속도 함수를 가지고 넓이를 구하면 그건 뭐가 되냐면 움직인 거리가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위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같을 수도 있지만 아마 다를 거고요. 그래서 그냥 정적분한 건 위치 변화량, 움직인 거리는 넓이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를 알고 계시면 대부분 문제는 풀 수 있고요. 이 움직인 거리의 경우에는 최초의 시각에서의 내 위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출발할 때와 도착하는 사이에 내가 얼마나 움직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최초 위치 이런 거 당연히 없습니다. 그냥 T1에서 T2까지 넓이 구하시면 그게 알아서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위치를 구할 땐 최초 위치에다가 위치 변화량을 더해서 최종적인 위치를 찾는 거라면 움직인 거리는 최초 움직인 거리라는 건 어차피 빵이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위치 변화량인지 움직인 거리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넓이를 구할지 정적분을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시면 되고 필요한 t들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아니면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아니면 뭐 마지막으로 원점을 다시 지나갈 때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t에 관한 힌트들을 얻어 가지고 구해야 되는 것들을 구해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책에 있는 거 살짝 보고 가시면 여기 밑에 세 줄밖에 안 되니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속도 함수가 나와 있고 이제 위치를 구할 거다인데 1번에 보시면 위치 자체는 x0는 최초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최초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서 최종적인 위치를 구하겠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A에서 B까지 위치 변화량은 그래서 그냥 정적분한 거와 똑같다. A에서 B까지 움직인 거리는 넓이를 구하는 거와 똑같다.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하는 거니까. 그죠? 이게 말했지만 그냥 음수를 없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후진을 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밖에 안 나와 있는데 요걸로 기억을 좀 하십시오.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하면 거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로 쳐다보면서 얘기하면 이제 잠 좀 깰 때 안 됐냐? 그래서 8번부터 보면 870번 원점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속도 함수 나와 있고요. 운동 방향 두 번째로 바꿀 때 위치 물어봤어요.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뀌었다라는 건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뭐라고? 위치 함수 입장에서는 극점이라고요. 그죠? 근데 지금 나온 건 속도 함수잖아. 위치 함수가 아니라. 그럼 얘 가지고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0. 속도 함수가 0이 되는 점 찾아서 이제 좌우에서 부호 바뀌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건 인수분해가 바로 되죠. 해보면 아이고 t-2, t-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얘는 여기가 2고 여기가 5 이렇게 생긴 녀석이 속도 함수 그래프가 될 거고요.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뀔 때라는 건 t가 5일 때구나 라는 소리가 되겠지. 그러면 원점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최초 위치는 0이고요. P의 위치를 물어봤다는 건 뭐 여기 y축이고 0일 테니까 운동 방향을 두 번째로 바뀔 때라는 건 t가 5일 때라는 말이고 그때 위치 물어봤으니까 우린 뭐 하면 된다. 0에서부터 5까지 vt dt 이거 하면 되겠다라는 말이죠. 어차피 최초 위치가 0이기 때문에
위치 변화량만 구하시면 최종적인 위치가 알아서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 구해보시면 되고요. 그림에서 보면 정적분하는 거야. 얘는 양수로 나오겠죠? 얘는 음수로 나오겠죠? 근데 그냥 정적분하기에는 2차 곡선이잖아요. 아깝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요 길이 3이야. 얼마큼 가야 넓이 똑같아져요? 2분의 3만큼 가면 넓이 똑같아져요. 그럼 얘하고 얘하고 넓이 똑같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결국 이건 누구랑 똑같겠어요?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VT dt 한 거랑 똑같을 거예요. 그죠? 얘랑 얘랑 둘이 넓이 똑같으니까 정적분하면 0이 될 거잖아요. 이제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어차피 이걸로 계산하나 이걸로 계산하나 둘 다 지저분한 건 똑같아요. 그래서 정적분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부분도 결국 2차 곡선이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잘 잘라가지고 혓바닥을 쓰셔도 답이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으면 그냥 정적분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뭐 다음 유형을 아예 그냥 가져 또 유형 9번 보시면 이게 앞에 그 속도 가속도 했을 때랑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아가지고요. 나온 게 위치 함수가 아니라 속도 함수라는 것 뿐이지 뭐 하는 건 비슷합니다. 875번 원점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 속도 나와 있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래요. 이번엔 위치를 물어보거나 위치 변화량을 물어본 게 아니라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거다? 절대값 씌워서 적분하는 거다. 넓이 구하세요라는 말이니까. 그럼 다시 보면 속도 함수 이렇게 생겼어요. t축에 0하고 2에서 만나는 거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인데 여기 축이겠죠? 아이고 이렇게 이쪽 편은 없는 거야. t가 0보다 작은 건 없는 거니까. 원점 출발해서 속도가 음수네요. 후진하고 있죠. 그리고 2초일 때 잠깐 멈췄다가 다시 전진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물어봤다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대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건 위치가 0이다 그 얘기고요. 원점에서 출발했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대. 위치의 변화량이 0이다 그 얘기예요. 위치의 변화량이 0이라는 건 정적분을 해서 0이 됐다는 이야기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때 t는 얼마다? 3이다 그 얘기라고요. 왜? 이 부분이랑 넓이가 똑같아지도록 하는 t 값 찾아보면 2대 1이어서 3이잖아요. 그래야 0에서 3까지 정적분한 게 0이 될 거니까. 그럼 t가 3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세요. 그러니까 이젠 넓이 구하세요라는 말이고요. 그 넓이는 그냥 요 밑에 혓바닥 구해서 2배 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둘이 똑같을 거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 후진했다가 다시 전진할 거거든. 그럼 움직인 거리 구하세요라는 건 얼마큼 후진했는지 구해서 그냥 2배 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이 되죠? 뭐 갔다 오는 거니까. 그림에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만 구하시면 되고 이 부분의 넓이는 6분의 최고차항계수 1이에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요거 구해서 2배 하시면 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문제들 보시면 뭐 나와 있는 표현법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뭐 여기서 쏴서 속도 이렇게 생겼대요. 실제로 움직인 거리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넓이 구해봐. 그런 이야기고. 속도 함수 나와 있고 정지할 때까지 달린 거리. 정지했다는 건 뭐예요? 속도가 0 됐다는 이야기야. 속도가 0이 되려면 t가 10이죠. 그때까지 달린 거리 절대값 씌워서 0에서 10까지 적분하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넓이 구하라는 이야기고요. 요거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다음 그래프 나와 있는 거고요. 미분할 때도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거 나왔는데 적분해도 당연히 나옵니다. 원점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속도가 다음 그림과 같이 생겼고요. 움직인 거리 구하래요. 속도 함수 그래프 나왔고 움직인 거리 구하래요. 움직인 거리는 뭐 구하라는 이야기라고? 넓이 구하라는 이야기라고요.
위치 변화량은 정적분, 움직인 거리는 넓이. 그럼 0에서부터 3까지 넓이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거 지금 보시면 그냥 뭐 사각형, 삼각형 이런 거잖아. 그죠? 굳이 식 찾아서 적분할 게 아니라 그냥 사각형 넓이 구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넓이 구하시면 얘는 해결되는 거니까 해보시고 옆으로 와서 요거를 차라리 해볼까요? 882번. 속도함수 그래프가 또 나와 있고요.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속도가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입니다. 그죠? 기억번 출발한 지 4초 위치 물어봤어요. 속도 함수가 나와 있는데 위치를 물어봤다는 건 뭐 하란 이야기다? 정적분하란 이야기다. 원점 출발한데요. 최초 위치가 0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4초까지의 위치 변화량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야. 그게 0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4초까지의 정적분 값은 0이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 위에 부분의 넓이하고 밑에 부분의 넓이는 같을 거잖아. 이 지금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3개의 넓이, 4개의 넓이 다 똑같아요. 생긴 모양이. 그지? 그러니까 4초일 때까지 이거 넓이가 2고요. 이거 넓이도 2인데 이만큼 전진했다가 이만큼 후진했어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초 후에 위치 변화량은 빵입니다. 그래서 원점에 있는 게 맞고요. 니은번 P는 움직이는 동안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꿨냐예요. 운동 방향 몇 번 바꿨죠? 전진, 후진, 후진, 전진. 그러니까 2번 바꾼 거지. 이건 위치가 아니야. 전진하다 후진한 게 아니고요. 이만큼이 전진이야. 이만큼이 후진이고 이만큼이 전진이에요. 속도잖아요. 부호 보는 거지, 부호. 속도함수라고, 속도함수.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전진하는 거예요. 얘는 후진하는 거고 얘는 전진하는 거고. 위치함수면 기울기를 보는 거지 미분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건 이미 미분되어 있는 녀석이라고요. 도함수잖아. 그죠? 디귿번 출발한 지 1초 후와 7초 후의 위치가 같네요. 1초랑 7초의 위치가 같냐는 건 1에서부터 7초까지 위치가 안 변했냐, 즉 위치 변화량이 0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위치 물어봤잖아. 정적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디귿이 뭐 물어보는 거다? 1에서부터 7까지 VT, DT가 0이니?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0이니? 라고 물어보면 1에서 7까지 정적분하면 0이 아니죠. 이걸 다 더해야 0인데 끄트머리 잘려 나갔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치가 다를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좀 살펴보시면 되고요. 다음 유형업에 보시면 또 넓이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거는 뭐 넓이 같은 거 얘기하는 거라서 이거 아까 했던 겁니다. 884번 A 얼마다? A가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그죠? 3차 곡선 3개 1. 해봐. 뒤에 역함수 얘기 나오는데 요거는 역함수하고 넓이 얘기가 나오는 건 크게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거든요. 이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인데 이게 그림이 그래서 가장 손쉽게 그려지는 건 요게 fx라고 치고 그럼 역함수는 요렇게 생겼겠지? 그래서 요게 fx고 요게 f 역함수 x라고 치면 둘러싸여진 요 부분의 넓이는 반만 구해서 2배 하시면 되죠. 왜냐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요 y는 x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그냥 2배 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되죠? 무슨 말인지?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을 혹시 나올까 싶어서 약 올리는 건 이런 건데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항상 y는 x 위에서만 만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만날 수도 있는데 혹시 다른 데서 만나는 거면 문제에서 알아서 힌트를 줄 거니까
걔도 이렇게 대칭의 형태로 생겼다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쪽만 구해가지고 두 배를 좀 해보시면 되고요. 책에도 보시면 나와 있는 대표 문제가 이런 거지. 첫 번째 대표 문제 이거잖아요. 이 그림이잖아. 그죠? 요 칠판 띄우면 이렇게 생긴 그림이거든요. 요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그럼 얘는 반 잘라가지고 요 밑에 부분의 넓이만 구해서 두 배 하시면 알아서 넓이가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역함수랑 원래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절반만 구해가지고 두 배 하면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누가 있냐면 이거는 뭐 사실상 거의 외워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시계 모양새를 그림을 먼저 그려서 설명을 하자면 x축 y축에 똑같이 이제 y는 x라고 치고요. 뭐 대충 이렇게 여긴가? 이렇게 얘를 y는 fx 얘를 f 역함수 x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라고 했을 때 이런 거지.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 얘가 나타내는 부분은 빨간 걸로 표시해 보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이 부분이에요. 그죠? 그 다음 뒤에 누가 따라 나오냐면 f 알파에서 f 베타까지 f 역함수 x dx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 녀석을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f 알파는 여기가 알파니까 여기가 f 알파인데 이 f 알파라는 건 이리로 가져와 보면 여기가 f 알파예요. 그리고 f 베타도 여기가 f 베타인데 얘를 y는 x에 갖다 대고 끌고 내려와 보면 여기가 f 베타거든요. 그러면 f 알파에서 f 베타까지 f 역함수 x dx니까 이렇게 파란색으로 제가 둘러싼 부분, 이 부분의 넓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하고 두 개를 더하세요 인 건데 이 파란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그래서 실제로 f 역함수를 찾아가지고 정적분을 해야 되는데 역함수를 구할 수 있을 리가 없어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3차 곡선 같은 건데 역함수를 구할 수 있을 리가 없다고. 그죠? 그래서 구한다고 쳐도 세제곱근인데 그걸 어떻게 적분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랑 똑같이 생긴 부분을 그래프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요 부분. 요 부분이 얘랑 똑같이 생겼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차피 f 알파를 찾을 때 이걸로 찾은 거고 f 베타를 찾을 때 이걸로 찾은 거고 노란색 곡선도 y는 x의 대칭일 거니까 이 파란색 부분 y는 x의 대칭시켜서 저리로 보낼 거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보면 결국 빨간색이랑 파란색 넓이 구하세요거든요. 마치 뭐처럼 생겼다. 이 두껍게 생긴 기역자처럼 생겼다고요. 그죠? 지금 아이고. 여기 이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부분의 넓이는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커다란 직사각형에서 이 조그만 직사각형을 빼는 겁니다. 근데 그 커다란 직사각형은 가로 길이가 베타, 세로 길이가 f 베타. 조그만 건 가로 길이가 알파, 세로 길이가 f 알파.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베타 f 베타에서 알파 f 알파를 뺀 녀석이 돼요. 그래서 이 식의 모양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식을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생긴 거야.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인 건 그렇다 칠 텐데 요 알파의 함수값이 여기 와야 되고요. 요 베타의 함수값이 여기 와야 돼요. 물론 얘는 f고 얘는 역함수고요. 그러면 베타 f 베타에서 알파 f 알파를 빼서 값을 찾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자면 그림은 이렇게 생겼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문제 다음에 나와 있는 문제 887번 요게 요 문제인데 루트 x의 역함수를 g라고 했을 때 뭐 찾자면 이거야 찾을 수 있겠지 얘 역함수를. 근데 문제는 이거를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1에서 9까지 루트 x dx? 루트 x를 미분도 안 해봤는데 적분을 어떻게 할 거야? 그죠?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하지만 알 수 있는 건 뭐다? 1을 f에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요. 9를 f에 집어넣으면 3이 나오고요. f랑 d라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얘를 계산해보면 뭐 되는 거다? 9 곱하기 3에서 1 곱하기 1을 빼서 26이다. 이렇게 찾아진다고요. 오케이? 그림으로 그려보면 얘랑 거의 비슷한 녀석이 될 거예요. 아마 조금 더 지저분한 그림이 될 거라서 제가 그냥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고 그리긴 했는데 아무튼 이런 식의 그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요 녀석 당연히 뭐 따로따로 적분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역함수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면 함수값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꼭 그렇게 안 생겨도 맘먹고 구하자면 구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 부분의 넓이가 얘랑 똑같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 돌려가지고 뺄 거 다 빼내면 되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문제들은 다 이거 맞춰서 주어지게 돼 있어요. 알파 넣으면 F 알파 나오고 베타 넣으면 F 베타 나오게끔 항상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요 모양만 잘 기억하시면 역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녀석도 충분히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요 정도 해서 수투가 끝났고요. 네. 남은 시간 동안에 여기 대표 문제들을 좀 풀어보세요. 풀고 가셔야 되고 풀면서 제가 공식 설명해 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든 써먹으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그래야 머릿속에 남습니다.